안녕하십니까. 각사선 초음파 현존으로 맡게 된 동물 경제학의 강세진입니다. 오늘 현존은 카로티드에 많이 주목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사이로이드는 현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결절이 어떤 걸 보는가 이런 게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저희 아나토미보다는 좀 위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갑상선 초음파는 주로는 저 임상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사이로이드 노들이 발견됐을 때 그 성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거나 또 FNA를 하기 위해서 또 선호를 하시는 게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장비는 7에서 12MHz의 그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하고, 물론 목이 많이 굵거나 메스가 큰 경우에는 5MHz의 곡선 탑도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환자의 자세는 넥을 하이퍼 익스텐션 해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뎁스를 롱구스 모슬까지 나오게 하고 포커스를 사이로이드에 맞추고 개인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정상 갑상선을 좀 보고 그 대한 초음파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하시는 가이드라인을 잠깐 소개하고요. 그 결절 감별에 대해서 하고 증내 미만성 갑상선 질환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강의 수업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갑상선 초음파 표준 검사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 한 개씩 보려고 합니다. 우엽, 좌엽, 협부, 피라미드엽 이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갑상선의 구조는 오늘 이제 현존하면서 보시겠지만 하이오드본에서 좀 밑으로 내리면 사이로이드 카탈레지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탈레지 바로 아래쪽으로 이 갑상선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의 주변에 혈관 구조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갑상선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보게 되겠고요. 실제 초음파는 이 구조의 그림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중앙의 트라키아를 중심으로 양쪽의 좌우엽의 사이로이드 글랜드를 볼 수 있겠고, 그 바깥쪽으로 아테리와 베인 보는 요 구조물에 주로 집중을 해서 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보면은 사이로이드 카탈레지 아래쪽에 크리코이드 카탈레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내리자마자 바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붙겠고, 그 주변에 그 카로티드 아테리와 베인 그리고 사이로이드 먹이 살리는 위아래 혈관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작은 신경대까지는 저희가 초음파로 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내린 이유는 생각지도 못하게 피라미달 로브나 악세소리 사이로티스 안에서 이쪽에서 메스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이오이드 본부터 밑으로 쭉 내리면서 다른 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없는지 보고, 다른 이지 없는 보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는 것을 오늘 현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의 모양은 현존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찍는 거는 물론 이렇게 비급여 검사, 무급여가 아니니까 저희 찍고 싶은 대로 찍고 되겠지만은 남들이 보통 찍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자기가 그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버스 뷰로 위, 중간, 아래를 찍고요. 그 다음에 롱지튜드널 뷰로 내측, 중앙, 외측 이 세 장씩을 찍고 이스무스 부분을 찍는 것으로 저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엽에서 위, 중간, 아래, 그 다음에 내측, 중앙, 외측, 좌엽으로 위, 중간, 아래, 내측, 중앙, 외측, 이스무스 이렇게 해서 13개장을 찍게 되고요. 그렇게 표준에서 이만큼 찍게 되겠는데, 사진 직접 보시면은 우측에서 위, 중간, 아래, 좌측에서 위, 중간, 아래 보면은 작아졌다, 넓어졌다, 작아졌다 사이로이드 실질들 볼 수 있겠고, 롱지튜드널도 마찬가지로 내측, 중앙, 외측, 내측, 중앙, 외측, 이스무스를 찍는 이 과정. 그래서 이 역할을 현존을 하면 주변에 가려지는 구조물이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 소견은 반드시 두 방향 이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이로이드 메스로 많이 오인하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이것을 롱지튜드를 바꿔보면 이렇게 긴 투블러스 트리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스파우스가 되겠고요. 사이로이드 위쪽 부분을 이런 게 있으면 저에코의 칼시피케이션에 동반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동반된 악성도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냐, FNAB로 보내지겠지만은 실제 롱지튜드 돌려보면은 메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이로이드 카탈레지가 오인하는 경우가 되겠고, 파이브러 septum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결절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트랜스포스로 돌려보면 결절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전을 얘기할 때는 꼭 두 방향 이상에서 찍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리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절이나 국소 변변 이상 있으면 그 크기, 위치, 크기, 수 등을 확인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하는 방법은 세 방향 트랜스버스에서 높이, 넓이를 보고 그 다음에 롱지튜드 돌려서 길이를 봐서 세 방향에 측정을 하고 가장 긴 것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팔로우를 했을 때 다이아미터 20% 이상 증가됐을 때 이거 크기가 커졌다라고 보통 정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 이상 제셔야 되고, 알려진 갑상선암에 초음파 소견이 있는지 평가하고, 악상소견이 가진 병변은 갑상선 밖의 침범 일부도 평가하고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좀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이로이드 노들이 악성이냐 악성이 아니냐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몇 가지를 카테고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보고요. 컴포지션이라는 말은 이게 솔리드한 병변이냐 시스트한 병변이냐, 시스트한 병변이면 가볍게 보고 솔리드한 병변이면 조금 자세하게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마진이 레귤러하냐 아니면 일디파인드 하냐 마이크로 오블레이트 하냐 봐서, 마이크로 오블레이트 또 스피큘레이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스피큘레이트 하면은 이건 조금 자세하게 보고, 일디파인드 하거나 웰디파인드 하면 그냥 조금 가볍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그다음에 마이크로 로블레이션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겠고, 쉐입하고 마진 조금 비슷해지는 면이 있지만 이레귤러 하면 이쁘게 볼 수 있겠고, 칼시피케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도 악성의 중요한 소인이 되겠고, 토럴 대 와이드 하면 좀 악성을 또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노드를 평가를 할 때 컴포지션과 마진, 쉐입, 칼시피케이션, 토럴 대 와이드를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솔리드한 병변이 되겠고, 이건 시스트한 병변이 되겠고, 이건 두 개 섞인 거, 프리도미넌트 시스트인지 프리도미넌트 솔리드인지, 어쨌든 믹스한 병변, 이렇게 세 가지 병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매스 평가를 하고, 칼시피케이션 없느냐, 칼시피케이션 있느냐, 또 마크로 하냐, 마이크로 하냐, 1mm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있느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있느냐 보고, 이것도 더 중요한 소견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 솔리드한 경우가 말리건 레이트가 조금 더 높고, 마진이 마크로 오블레이트를 하면 말리건 레이트가 더 많이 높아지고, 또 이레귤러 하면 거의 맞고 캔서가 맞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있으면 또 거의 캔서가 맞고, 토로 대 와이드 하면 거의 칼시피케이션 맞다, 이런 것들 기준으로 그 ATA 가이드라인하고 K-TIRAD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TIRAD를 많이 또 얘기하시고 있는 것 같고, ATA 가이드라인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오늘 소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K-TIRAD는 하이 서스피션과 인터미디트 서스피션 카테고리 4와 5를 좀 중요시하게 좀 보겠고, 1, 2, 3을 좀 가볍게 보게 되는데요. 이 4, 5와 1, 2, 3을 나누는 기준을 볼 때 4, 5는 일단 솔리드한 컴포넌트입니다. 솔리드한 S인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자. 그리고 초음파 소견 세 가지 아주 좀 암이 의심된다 하는 초음파 소견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4, 5를 잘 가릅니다. 그래서 솔리드한 하이포 에코익 노들에 대해서 이것이 톨로 대 와이드를 이제 K-TIRAD에서 넌파라랄 하는데요. 넌파라랄한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스피큘레이트 마진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기준에서 서스피셜 리전이 있는 경우를 카테고리 5로 하고 거의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리드 하지만은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하지만은 서스피셜 리전이 없거나, 다른 솔리드 하진 않는데 서스피셜 리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4, 5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주의 깊게 보고, 이 또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도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말리건 리스크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4, 5는 중요시하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면은 암 의심 초음파 소견, 암 의심 초음파 소견이라 함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스피‌큘레이트 마진, 그리고 넌파랄렐 세 가지를 둬서, 암 의심 초음파 소견이 있는 저에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작은 것도 FN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 의심 초음파가 없더라도 저에코 고형성 결절이면 주의 깊게 보고, 부분 난성이거나 아이소에코이라 해서 이게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병변이라도 암 의심 초음파 소견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중간 의심으로 두고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자, 이런 내용을 K-TIRAD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를 보면은 쌀을 노드했을 때 퓨어한 시스트거나 파샬 시스트, 커멘트리를 동반한 시스트리즘, 스포츠폼, 이거는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고, 파샬 시스트 하거나 아이소에코익에서 이런 경우 캔서가 잘 없더라 하더라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또 동반하고 있거나 스피리드 마진이 있거나 넌파랄렐 하면은 이거는 키라드 3로 좀 카테고리즈 하고, 솔리드, 저에코 솔리드,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카테고리 4로 하고, 서비스 리전 없으면 이건 좀 생각하고, 솔리드 하이포에코 리전인데 그런 의심 소견이 있다 하면 이거는
연습이 없다 하더라도 저에코 솔리드 리즈는 K-티라드 4로 카테고리제이션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K-티라드 파일 이거는 캔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하이 서스피션의 경우에는 솔리드한 저에코한 노들입니다. 이런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를 저에코의 솔리드 로즈이 있으면서 의심 소견이 있으니까 이건 뭐 파이브로 두고 있고요. 솔리드하게 저에코 리즌인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깔려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저에코의 솔리드 노들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넘퍼를 하다 톨러드 와이드 하니까 이것도 티라드 5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마진을 보시면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한 스피큘레이트 마진을 가진 저에코의 하이포 에코잉 모드 이기 때문에 이거는 티라드 5로 두고 있고요. 저의 하이포 에코에 관한 솔리드한 리즌이긴 하지만 경계가 좀 명확하고 칼시피케이션도 없고 넘페럴 하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KT라드 4로 두게 되었고요. 이거는 주변 실제라고 비슷한 아이소 에코이긴 하지만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KT라드 4로 두게 됐습니다. 저의 에코의 솔리드한 리즌이 아니지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일단 4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 솔리드한 리즌은 아니고 시스트가 섞여있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리즌이긴 하지만은 안쪽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것도 KT라드 4로 카테고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스트 리즌이 같이 있지만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KT라드 4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TA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소에코에 가면서 우리 아무 의심 소견, 초음파 아무 의심 소견이 없는 아이소에코의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저희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이런 리즌들은 KT라드 3로 카테고리를 했고요. 스폰지폼이나 퓨어 시스트 같은 거는 B9으로 카테고리 두고 있습니다. KT라드 좀 봤고, 이번에는 저기 ATA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ATA 가이드라인도 물론 하이 서스피션, 인터밋 서스피션, 로우 서스피션 이렇게 나누고 있고, 하이 서스피션과 하이 서스피션 리전을 좀 주의 있게 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이 서스피션 리전은 말리너스 레이트가 거의 70에서 90%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리드한 하이포 에코익 노들이다 이거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아무 의심 소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레귤라 마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넘파럴라 이거 비슷한데 링 칼시피케이션은 B9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은 중간중간 끊어진 링 칼시피케이션을 그래도 학생의 소견으로 본다 이게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스팅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하이서스피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이렇게 스피큘레이티드 마진을 보이거나 넘파럴하거나 갑사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림 칼시피케이션 같으나 중간에 툭툭 끊어지는 림 칼시피케이션 이런 걸 학생의 소견을 보고 있고, 이건 솔리드 리즌 아니라도 시스템 리즌이 있더라도 안에 솔리드 리즌 안쪽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이 있어서 이것도 학생의 소견을 보고 있고, 이게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 보고,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은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그러니까 학생 소견은 없지만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리즌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터미디어 리즌 보고 있고, 그런 학생 소견이 없는 아이소 에코익 하거나 하이페레 에코에 간 솔리드 로즈, 아이소에코의 리전, 파샬리시스틱 있는 것 같은 로우 서스피션, 그다음에 베리 로우 서스피나 시스트, 스포츠폼, 로우 서스피션 이렇게 갈라서 저기 ATA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1cm 이상에서는 KT라드 4, 5처럼 1cm 이상에서는 바이옵시하는 것으로 있고, 로우 서스피션 1.5cm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소견을 가진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갑상선암의 초음파 소견들을 잘 외워두셨다가 FNA에 보내거나 실제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병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림프절 임파는 없는지 경부 림프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체계적으로 그 구역을 잘 나눠서 볼 수도 있겠고, 목 전체를 쑥 훑어봐서 이상한 림프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디스타비치로 기술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해 보시겠습니다. 여자 53세 환자분이고 건강검진에서 사이로 노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가서 초음파를 했고, 혁부도 스캔을 하고, 이제 우엽 상부, 우엽 중부, 우엽 하부, 파워도플러, 중부 세로 스캔 혈관상 보고 우엽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노들이 있고요. 아이소에이카에 하겠고요. 마진은 어떻고요? 생긴 모양은 오보이드 오발한지, 페럴한지 그런 것도 구분해서 좀 구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좌엽에는 2mm짜리 하이포 에코익 솔리드 누드 마진이 어떤지 칼시피케이션 없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좌엽도 3mm, 3mm 정도 되는 저에코의 마진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판독을 한다면 아이소 에코익 그 리즌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 에코익 하지만은 non-parallel한 부분이 있으니까 K 티라드 카테고리에서 4에 두고요. 3mm짜리는 3mm짜리는 저에코지만은 톨런드 와이드해서, 그래서 저 non-parallel해서 일단 카테고리 5로 이렇게 판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0.5cm는 안 됐지만 또 바이옵시를 했고요. 바이옵시를 해서 보니까 라이트에는 K티라드 4였지만 B9 나왔고 3mm짜리는 A2PR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로 할 예정이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FAD를 보낸다면은 되겠습니다. 미만성 가사질환 간단하게 소개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만성 가사질환은 고이터가 있는지 고이터가 없는지, 에코제네시티가 하이포에코익한지 아이소에코익한지 하이포에코익한지, 그리고 헤테로지너스한지 호모지너스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도플러 파인딩까지 보시면은 거기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임상, 양상, 증상 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갈 수 있겠고요. 그 TFT로 확인을 하고 TFT 결과를 보통 나오기 전에 이제 사이로스 소너를 보게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좀 구분 안 되는 부분은 갑상선 스캔을 좀 도움을 받게 되겠는데요. 병원가에서 이제 갑상선 스캔까지는 잘 안 하고 1, 2, 3번만으로 거의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실제 결론이 나오고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레이브 디지를 잠깐 소개한다면 고이터가 있고 또 플로를 됐더니 번쩍번쩍하더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견이겠고, 파렌캄 실질은 헤테로지너스하다. 이 세 가지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은 저에코도 있고 아이소에코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하고 실제 길이가 1.5cm를 넘어가는 고이터를 좀 보이면서 또 플로리덴데 번쩍번쩍한다. 실제 증상도 사이로 TFT 상승된 그런 증상과 비슷한 소견이 보인다면 이것은 그레이브스로 진단할 수 있겠고 안티바디까지 확인해야 될 환자겠습니다. 하시모토 같은 경우에도 하시모토의 중요한 바이닐 소견은 저에코, 물론 고에코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헤테로지너스한 파렌카임이 보이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일정 부분도 좀 보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는데, 아주 헤테로지너스하게 있고 저에코와 아이소에코 부분이 좀 동시에 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런 리포사이트들이 인필트레이션 되면서 그 정상 사이로드 사이드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주 컴팩트하게 되면서 저에코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파이브로스 진행되면서 줄 모양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거기다가 TFT가 떨어져 있다면 하시모토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브타큐트 사이로다이티스도 있겠습니다. 아주 텐더니스를 동반하는 넥페인으로 왔을 때 소노를 갖다 댔더니 이전에 봤던 사이로 결절하고 좀 다르게 뭔가 스피큘레이트 마진이라 하기에는 마진이 좀 없어 보이는 이런 일디파이트한 마진을 보이는 결점처럼 보이고, 이쪽을 초음파로 프로브를 좀 갖다 대면 악하게 좀 많이 아파합니다. 좀 심각하게 확 느낄 정도로 확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 TFT 이상을 보인다면은 사이로다이티스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 잘 안 먹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그 병변이 이동하게 되는 클리핑 사이로다이티스도 보였던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하고 SS에서 좋아졌던 환자분입니다. 간단한 케이스 또한 나오고요.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호명 선생님하고 황세진 선생님 강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습하기 전에 우리 김일봉 스님 말씀하실 게 좀 있으셔서 말씀하고 실습하겠습니다. 김정철 쌤한테 부탁해서 잠시 쌤들한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호명 쌤하고 황세진 쌤 강의도 열심히 잘했는데, 사실 우리 총파 모임에 영남일상 총파에
젊은 세대, 나이 드신 분도 괜찮습니다. 많이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하고 전국에 가서 강의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조직이 폐쇄적인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우리 멤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첫째는 우리 멤버들은 진짜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날 8시에 모이는 걸 원칙으로 두 번째는 우리 멤버들은 이제 그 총파를 배우는 게 아니고 총파를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임산 총파교는 교회에 가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땅끝까지 총파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도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남임산 총파는 이제 학원에 오셔도 발표를 안 하면 절대로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된다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좀 오십시오. 오시고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 8시에 옵니다. 오시는 데는 대한영입니다. 하고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우리 회원이 되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앉아가지고 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잠만 오거든요. 그렇지요. 남을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 제발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을 여기도 오셔가 우리 영남임산 총파 회장인 우리 김대현 회장 밑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실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좀 똑같이 배분하기 위해서